내 기준에선 정말 거대한 비극인데 저기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우주에서 난 고작 먼지인 거야. 안녕하세요. 마인드위브 상담사 위브입니다. 오늘은 환승이별에 관해서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저도 20대 초반에 환승이별을 당해본 입장에서 앞에 나왔던 김이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화도 나다가 그래도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다시 받아줄 수 있겠다 싶다가도 상대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뭐 돌아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게 내가 새로운 저 사람보다 못해서 갈아치워졌나? 라는 그 묘한 수치심이 드는 게 이게 진짜 자존감을 팍팍 깎이게 만들거든요. 물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혹은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가장 궁금해했던 그리고 환승이별을 당하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상대는 과연 후회할까? 한다면 언제쯤 할까? 환승을 한 상대의 심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환승한 사람의 심리 1단계, 안도감을 느낀다.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었는데 왜 설렘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안도감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관계의 출발점이 일반적인 연애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상대가 환승을 하게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당신을 싹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 두 번째는 이별의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 다른 사람으로 그 감정을 덮으려는 경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상담 케이스에서도 7, 80%는 두 번째 상황이에요. 여러분과의 이별로 찾아오는 상실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혹은 그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헤어지기도 전에 미리 보험을 들어놓듯이 갈아탈 대상에게 물밑 작업을 해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대는 새 사람이 생겨도 설렘이나 두근거림보다 이별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안도감이 더 크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참고로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별 후에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서 급하게 시작된 연애 관계를 리바운드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연애 기간이 좀 길었거나 사귀면서 갈등도 좀 많았고 이별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면 이 리바운드 관계를 맺는 시기는 아주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헤어지고 막 1, 2주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나버리는 거죠. 환승한 상대의 심리 2단계, 관계 증명 욕구. 환승 이별을 당하고 나서 가장 분하고 억울한 건 나는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상처 준 저 인간은 새로운 사람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만 혼자 묶여있는 느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 이거 아주 거지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환승을 한 사람은요,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꺼림직하다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너 얼마 전에 헤어진 거 아니야? 뭐 혹시 환승한 거야? 이런 소리를 한두 번은 듣게 될 거예요. 아직 듣지 못했더라도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약간의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이 결핍을 못 버텨서 환승을 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주변의 평판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관계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 그런 관계 아닌데? 우리 찐사랑이야. 이런 의미를 담아서 더 열심히, 더 과하게 행복을 연출하기 시작하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안 하던 커플 사진 같은 것도 올리고 꽤 달달 볶는 스토리나 소개글 같은 걸로 SNS에 계속 티를 냅니다. 근데 핵심은요, 이건 새로운 상대를 진심으로 좋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과 주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들이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막기 위한 방어 용도이기도 한 셈이죠. 물론 이렇게 증명하려는 욕구 때문에 리바운드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생겨요. 일단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인위적인 행동들 자체가 새로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리는 신호거든요.
환승한 사람의 심리 3단계 의심과 비교. 환승을 한 여러분의 X는요, 리바운드 상대랑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 훨씬 더 잘 맞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왜냐면 X가 리바운드 상대를 고르는 기준은 결핍이거든요. 즉, 당신과 연애 중에 불편했던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라고요. 예를 들어 장거리 연애라서 힘들었다면 접근성이 좋은 사람, 당신이 너무 무뚝뚝했다면 애교가 많고 다정한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엔 서로 강렬하고 운명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핍 하나만 보고 시작한 관계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시했던 것들, 간과했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과 연애할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익숙함, 편안함, 안정감 같은 것들이요. 당연히 리바운드 상대는 이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이라고 해도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던 그 감정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당신이 주던 그 신뢰의 무게감은 새로운 상대가 절대 쉽게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행동 하나하나, 작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이것들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당신과 비교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당신에 대한 기억은 점점 미화될 거고, 지금 옆에 있는 상대는 점점 가치를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환승한 상대의 심리 마지막 4단계. X는 앞선 의심과 비교를 통해 너무나 잘 맞는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관계가 실상은 겉만 번지르르한 모래성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이 더 나았구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이게 바로 후회의 시작인 거죠. 원래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건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잊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이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과정이 충분히 지나야 다음 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X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당신과의 이별을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 그걸 끝내보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애초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이전 관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칼럼에서는 리바운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X는 지금 당신의 그림자와 사귀고 있다. 당신의 성향에 반발이 없었다면 새로운 상대는 당신의 모조품이고, 당신의 성향에 반발이 있었다면 당신의 대체품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대체품, 모조품, 어떤 경우든 간에 본품의 가치를 뛰어넘을 순 없다는 거. 물론 리바운드 상대가 인간적으로 가치가 더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다른 관계에서는 충분히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단지 이 리바운드 관계 안에서 이전 연인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처럼 매일같이 막 상대의 프로필 염탐하고 지인들한테 근황이나 묻고 혹시나 헤어지고 연락 오진 않을까? 하루 종일 카톡창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행동들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환승한 사람의 심리 4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평균적으로 2,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환승 이별이 리바운드 관계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7, 80%를 차지하긴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에 당신을 싹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가만히 기다리면서 상대가 후회하고 돌아오는 걸 기대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리바운드 관계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모션을 취해줘야 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싶던 아니면 상대와 재회를 하고 싶던 무언가를 해볼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리바운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새로운 연애를 과하게 드러내고 행복한 모습을 증명하려고 티를 내고 있는지 이런 신호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가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디테일한 기준들은 이후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어떤 케이스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환승을 한 이유가 당신을 잊기 위해서, 이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걸 이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힘들었다고 해도 그 방식이 환승이었다면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선택인 거예요. 안 들켜서 환승이라고 하는 거지. 들켰으면 바람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잘못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릴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대가 환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회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 또는 환승한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